자, 그럼 이제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를 통신하는 것, 주고받고 타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전송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보내는 걸 단방향이라고 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 생각해보면 시청자는 방송국한테 신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을 가능한 방식을 단방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반이중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무전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전기는 한쪽에서 송신, 즉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전기에 송신을 할 때 항상 끝에 오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났다라고 붙여주죠. 그런 게 이제 무전기 반이중 방식이고요. 전이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화기 같은 거, 말하고 있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도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83번 다음 중 무전기와 같이 단말기 한쪽이 송신일 때 동시에 수신이 불가능한 형태의 전송 방식 뭡니까? 반이중 아니겠습니까? 그쵸? 문제 참 쉽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요. 정보통신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요 그림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요 그림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요 부분 맞추기가 되게 쉽거든요. 일단 스타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이렇게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거를 주변으로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은행 단말기, 우리 ATM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앙 서버가 은행 본사에 있겠죠. 그 본사의 컴퓨터를 토대로 ATM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얘는 집중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방식이에요. 누가 집중합니까?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집중해서 처리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게 되면 시스템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 하면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하나의 큰 선을 두고 마치 버스 정류장에 컴퓨터 내려주듯이 이렇게 하나씩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자주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게임방이나 아니면 학교나 회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버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버스형이고요. 그 다음 링형 같은 경우엔 환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원형, 환형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컴퓨터들이 어때요? 서로서로 강강술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신호를 보내기가 참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고장났어. 여기가 고장났어. 그럼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던가 아니면 못 가던가. 그쵸? 그래서 통신의 제어가 쉬운데 반면 호스트,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 이게 링형의 특징이고요. 트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걸 제가 한쪽 방향으로 제가 다시 그려보면요. 하나의 가지에 이렇게 가지들이 여러 개 몰려있다. 이렇게. 또 이 가지에 가지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형이에요. 나무 구조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폴더의 구조와 같죠. 레지스트리의 구조와 같죠. 그쵸? 내용 안에 내용, 내용 안에 내용.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데 얘는 이제 확장해서 연결하기가 편해요. 회사 같은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연결하기가 편한 반면에 확장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트래픽, 즉 통신량이 한쪽에 너무 쏠려버려요. 지금 그림으로 봐도 여기에 부과되는 그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쵸? 요런 단점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망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물형, 완전형, 메쉬형. 완전형이래잖아요. 맞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퓨터가 서로 이렇게 1대1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가장 좋아요. 그러나 하나의 컴퓨터가 새롭게 들어가면 모든 컴퓨터가 다시 연결해야 돼요. 그쵸? 확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유지 비용도 비쌀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망형 같은 경우에는 회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 회선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여기 한번 읽어보면 2분의 n 곱하기 가로 열고 n-1 이따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4번 다음 중 컴퓨터들이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와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 딱 나왔죠. 중앙의 호스트래요. 맞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예, 스타형, 성형 아니겠습니까? 가운데에 컴퓨터 있고 이렇게 연결된 거 맞죠? 성형. 자, 다음 85번 PC 터미널이 8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8개가 있는데 시스템 터미널 간 상호 망형으로 결선을 하려면 상호 망형으로 연결하려면 필요한 회선의 수는
이거 계산 못하겠으면 동그라미 8개, 그러니까 컴퓨터 8개 그려놓고 다 이어보세요. 그쵸?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지 말고 공식 대입해 봅시다. 자, 공식은 어떻게 됐냐면 2분의 n 곱하기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 이게 통신 회선 결선 수예요. 맞죠? 망형 결선 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n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예, 8을 넣으면 되겠죠? 자, 해서 2분의 8 곱하기 가로 열고 8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7. 그리고 8, 7에 56. 즉 2분의 56. 자, 56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8이 되겠네요. 맞죠? 하면 8개를 연결했을 때 필요한 회선의 수는 총 28회선.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아까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라면 이번엔 이러한 정보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사실 그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있죠? 요걸 잘 기억해 주셔서 짧게 기억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통신망의 크기에 따른 분류거든요. 여기 세 가지. 학교나 회사나 연구소 등,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게 랜이에요. 그리고 도시 단위에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망, 이걸 맨이라고 합니다. 조금 개념이 커졌죠. 그쵸? 그리고 국가 간이나 대륙 간, 내지는 더 넓게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웬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요 줄여서 신화에 여러분들 이민우 아세요? 예, M스타일 했던 이민우. 예, 이민우예요. 이민우가 랜, 맨, 웬이에요. 맞죠? 앞글자만 따보면. 그래서 랜이 가장 작고, 그 다음 맨, 그 다음 웬. 근거리 통신망, 도시간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요게 통신망의 크기에 따른 분류이고요. ISDN 같은 경우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회선에 전화, 데이터, 화상 등의 모든 정보를 보내더라. 이게 ISDN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것은 통신망을 통해서 3자에게 재판매해서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통신망을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해서요,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직 내부, 즉 기업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기업 내의 통신망을 말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 86번. 다음 중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모에 따른 종류라고 하면 누구 있어요? 이민우 있죠. 그죠? 여기 랜 여기 있네요. 맨 여기 있네요. 그렇죠? 랜, 맨, 웬. 맞죠? 그럼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PCM. 자, 다음 87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볼까요? 자, 1번 랜, 전송거리가 짧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제가 근거리라는 말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근거리. 됐죠? 다음 웬, 국가 간,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그렇죠. 이거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대역. 맞죠? 다음 BISDN이라고 되어 있는데, ISDN 같은 경우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했죠. 일단 보면 초고속 데이터를 전송하며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방식을 지정하는 통신망. 여기서 ISDN은 사실 종합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요. 그쵸?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통신회선을 빌려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를 축적하거나 가공하거나 변환 등을 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를 제공한 통신망. 돈 벌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밴은 뭐라고요? 부가가치 통신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요? 3번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8번. 다음 중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업무를 연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터넷과 동일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랜 기반의 네트워크로 오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들은 다 주저리 걸러내고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래요. 맞죠?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알아야 해요. 뭐냐면 엑스트라넷. 얘는 이제 인트라넷의 확장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트라넷을 확장한 개념이다 라고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인트라넷 확장 개념.
자, 그럼 이제 컴퓨터의 주소와 인터넷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주소는 IP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 개인의 규약이더라. 뭐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컴퓨터 주소는 고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하다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경우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IP 주소를 검색해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인터넷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IP 주소는 사실 예전에 이러한 방식밖에 없었어요. IP 버전 4라 그래서요, 얘는 총 32비트를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32비트를 이용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32비트를 이용해요. 이거 같은 경우의 내용을 잘 보면 뭐 192.168.0.1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10진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엔 8비트씩 4자리씩 끊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8비트란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IP 주소는 0.0.0.0이 될 수도 있고 255.255.255.255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P 버전 4고요. 보시다시피 각 자리를 뭘로 구분했죠? 온점으로 구분하죠? 그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IP 버전 4는 32비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전국적으로 컴퓨터가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컴퓨터의 주소는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게 IP 버전 6 또는 IPv6입니다. 얘는요, 크기가 무척 큽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크죠. 몇 비트예요? 128비트. 그쵸? 그리고 이 대역폭에 따라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으로 구분이 되고, 일단 아까 IP 버전 4와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IP 버전 4에서는 8비트씩 4자리 사용했다면 IP 버전 6에서는 16비트씩 8자리 사용합니다. 그리고 IP 버전 4는 10진수를 사용했다면 IP 버전 6는 16진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16진수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10진수죠. 0부터 9까지. 그런데 16진수는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10, 11, 12, 13, 14, 15까지 총 16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숫자를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한 다음에 10이 되었을 때 10을 A로 표현해요. 이렇게 A, 그 다음 B, C, D, E, F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16진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게 바로 IP 버전 6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자리를 서로 뭘로 구분하죠? 예,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세미콜론 아닙니다.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점 2개를 찍어준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8자리씩 사용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생략된 거예요. 0이 이렇게 4자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0000. 이렇게 된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게 IP 버전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컴퓨터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의 주소는 조금 더 단순해요. 도메인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URL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KRNIC 또는 KISA에서 관리를 하더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은 간단하게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네이버 주소를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죠. 그쵸? 네이버 회사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요 도메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 앞에는 보통 HTTP라고 붙죠. 보안에 따라 HTTPS라고도 붙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 이제 www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서비스예요. 예, 이렇게 연결하면 조금 지저분해지네요. 이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을게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해서 이걸 붙여줬던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들어왔던 게 구글. 이게 뭐예요? 회사명이죠. 예, 그 기관의 명이에요. 기관의 이름이라 이거죠. 그리고 뒤에 붙는 게 CO. 이 기관은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다, 상업적인 회사다, 이런 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뒤에 내용이고, 요 뒤에 이제 KR이라고 해서 국가명이 붙는데요. 이게 특정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만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뒤에 KR을 굳이 붙여주지 않고 COM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주소는 www.naver.co.kr이 아니라 COM, 이렇게 최상위 도메인을 이용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주소와 컴퓨터 주소는 사용자가 일단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일단 TCP/IP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설정을 통해서 IP 버전 4나 IP 버전 6 등을 본래는 우리가 막 적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의 IP 주소는 뭐 192.168. 몇 점 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사실 KT나 SK에서 우리의 IP를 관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IP 주소도 맨날 바뀌고, 그죠? 그러한 방식을 DHCP라고 합니다. 이 DHCP는 보시다시피 IP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걸 이야기해요. 유동 IP, 움직이는 IP, 똑같은 말, 동적 IP. 그죠? 정적 말고 동적 IP, 움직이는 IP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DNS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DNS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NS란 무엇이냐?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그러니까 www.naver.com 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인을 192.168.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DNS더라.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들어갈 때 여기다 뭐라고 쓰죠? 네이버 주소를 쓰죠. 예, 선생님 뭐 여기 보이는데 누르면 안 됩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네이버 주소를 쓸게요. www.naver.com. 이게 네이버의 도메인 주소예요. 맞죠? 우리가 이거는 암기하기도 편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걸 엔터를 치면 어떤 장비에 의해서 네이버 홈페이지가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이 네이버 홈페이지도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는 이러한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본래 컴퓨터는 인터넷 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 주소인 IP로 표현이 돼야죠. 그러니까 뭐 123. 뭐 123. 123. 뭐 12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원래 네이버를 접속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본래는요,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125.209.22.14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죠. 모르셨죠? 그죠?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보통 www.naver.com이라고 써요. 그렇게 www.naver.co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125.209.이라고 되어 있던 그 숫자로 되어 있는 IP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S예요. 얘는 이제 도메인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문자로 도메인을 입력을 했을 때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바로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네이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DNS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준 주소 체계를 뜻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 주소는 무엇이냐? 도메인이죠. 다른 말로는 뭐였나요? 작게 적혀 있었었는데, 그렇죠. URL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90번.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DNS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DNS는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의 역할로 IP로 변경을 해주더라. 그쵸? 정답 딱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죠? 루트 어쩌고저쩌고 아니죠. 요거 아니죠. 그죠? 요거 아니죠. 그죠? 자, 도메인의 네임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바꿔준다.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S의 역할이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장치는 뭡니까? 예, DNS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2번. 다음 92번. 다음 인터넷 주소 체계 중 IP 버전 4, IPv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면요. 1번. 각자리를 온점,점으로 구분한다. 맞죠? 다음. 각자리를 0부터 256? 아이고, 아니죠. 그죠? 예, 교묘하네요. 그죠? 255까지 표현하죠. 그쵸? 총 256개의 숫자를 표현하는데 0부터 255까지 표현합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네 자리는 10진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 전체 32비트로 구성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3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주소는 8개의 비트씩 16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거 말 좀 이상하죠, 그죠?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 둘을 순서를 바꿔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맞는 말. 다음 2번.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 A 클래스에서부터 E 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건 IP 버전 6가 아니에요. IP 버전 6 같은 경우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이 되겠고. 다음 3번.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낮으나 나중에 개발이 됐는데 과연 얘랑 호환성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랑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IP 버전 4에 비해 품질 보장도 용이하다.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쵸? 자, 그리고 4번. 주소 부분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된 경우엔 연속된 0은 콜론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그쵸? 0으로 연속되면 그냥 콜론만 찍어서 함축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1, 2, 3, 4 중에 맞는 건 몇 번입니까? 올바른 것은 4번밖에 없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4번.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6비트씩 8부분으로 128비트 구성된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다음 2번.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맞나요? 아니죠. 세미콜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다음 3번.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으로 나뉘어진다. 뭐가요? IP 버전 6가요. 맞죠? 다음 4번.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답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5번.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4번 먼저 읽어볼까요? 4번 보시면 IP 버전 6는 IP 버전 4와의 호환성도 좋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더라. 나중에 개발을 한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거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4 주소와 IP 버전 6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6의 주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모자르니까요. 그죠?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실행창에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보면 실행창이 나타나죠. 아무튼 실행창을 실행하고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날 거고 거기에다가 ipconfig라는 명령을 써보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쵸? 다음 2번.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ICANN에서 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기 KISA,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더라.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1번.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말이 조금 이상하죠.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배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터넷 하려면 www.뭐뭐뭐.co.kr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상한 말이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아니죠.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뭐예요? IP 주소 아닙니까? 그쵸? 이는 IP 주소와 동일하다. 뒤에 말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말은 몇 번입니까? 1번. 전체적으로 문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볼 수 있겠죠?